예, 오늘은 이익이 이론론과 이익이 이원론이 국선도 단전 행공 원리에 어떻게 좀 내재되어 있고 접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이러한 그 이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실제 단전 행공 수행을 하면서 수련을 하면서 어떻게 도움이 되어지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묻는다면 그렇게 별 도움은 되지 않는다. 우리 국선도는 이립보다는 행입을 중요하게 우선시하고, 그리고 실제로 일상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러한 원리들을 몰라도 다 사라진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응용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용어는 순수한 우리 선도적인 어떤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만법귀일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만가지 모든 법은 하나로 다 귀속된다. 여기 제가 국선도 국선 기시공의 어떤 모토로 활용하고 있는 한방을 추구하는 기시공의 뜻이 한 가지 방법으로 다 귀속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도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이 이론론과 이익이 이원론을 살펴보다 보니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어떤 국선도의 2대 프레임 해서 올린 그런 영상에 어떤 그 인간 욕구 5단계의 그 메슬로우가 추천했다는, 그 다음에 또 그 신경 논리적 단계라고 하는 그레고리 베이슨이 추천했다는 이 두 가지와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익이 이론론적인 그런 입장은 그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그 다음에 이원론적인 그런 입장은 신경 논리적 단계로 이렇게 매치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국선도의 2대 프레임도 역시 이론론과 이원론이 같이 존재한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국선도 단전 행공 원리를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한번 익히 들어서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론, 그 다음에 이원론 에서 한번 이 영상을 정지시켜서 한번 조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기 이론론과 이기 이원론의 어떤 그 논쟁이 어떤 태계 이황과 어떤 기대승의 어떤 8년간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반박했다는, 경론을 벌였다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는 이제 사단과 사단 7정론이라고 합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어떤 측은지심, 수호지심, 그 다음에 시비지심, 사양지심, 이것이 사단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그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인의예지가 발을 하면 어떤 그 인의예지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그 다음에 시비지심, 사양지심이 나온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사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동을하면, 움직이게 되면 7정으로 이렇게 인정이라고 하는 7정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희구애노 애오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7정이다. 그래서 이 태계 이황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어떤 본성과
또는 마음의 어떤 본성 또는 마음에서 나오는 칠정이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서 본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칠정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게 이혼론을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대승은 어찌 본성과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칠정, 다시 말씀드리면 사당과 어떤 희구의 애호욕이 어떻게 딱 무자르듯이 구분이 되어지느냐 하는 그런 걸로서 경론을 벌인 8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조선시대의 그 어떤 그 사회에 쭉 널리 퍼져서 서로 회자된 어떤 그런 그 내용이 사단 칠정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8년간의 경론을 벌인 어떤 그리고 또 그 각기 그때 어떤 사람들이 경론을 벌였다는 이를 주로 보느냐, 기를 주로 보느냐, 뭐 주기파, 주리론과 또 그 주기론이냐, 아니면은 이발설이냐, 기발설이냐, 뭐 또 뭐 홀륜설이냐, 뭐 여러 가지로 또 이 붕괴설이냐,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그 3대 경전 중에 하나인 3일신고의 진리운편에 그 모든 만물은 다 하나로부터 나왔는데 굳이 이를 셋으로 구분하자면 성명정이고 성에서는 마음이 나오고 명에서는 기가 나오고 정에서는 신이 나왔다. 마음은 선악이 있고 기는 청탁이 있고 몸은 뭐 후박이 있다. 그래서 깨달은 이는 지감 조식 금촉 하여 이르고 화행하면 본성 심기신 삼방을 넘어서 성명정 삼진을 트고 공적을 완수하여서 정명완수의 길에 이른다. 뭐 이런 성통무한의 길에 이른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깨닫지 못한 이는 느낌대로 숨 쉬어지는 대로 부딪힘대로 살다가 108번뇌에 빠져 그냥 죽는다. 생장소병모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쟁이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에 또는 실제로 수련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4차 산업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핵심 모토가 그 융합과 연결성이라고 하거든요. 즉, 이 모든 것은 다 하나에서 만법규율이라고 하나로 돌아가는데 다시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다시 현실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융합과 연결성이 있어야지만 어떤 창의적인 초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만 그냥 하는 대로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적으로 또는 또 뭐 통합적으로 또는 초월적으로 이렇게 응용하다 보면 어떤 초월적인 그런 세계가 드러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태계 위항과 기대승이 이렇게 경론을 벌였다는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제 식으로 한번 곡선 기시공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거든요. 위에 앞의 내용은 좀 정지시켜서 좀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론론과 이 이론론을 딱 구분을 해본다면 여기까지가 이론론이고 여기서부터가 이론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차림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감각 대상이 있습니다. 외부 에너지가 되겠죠. 그것이 색성향 미촉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이비설신의 감각신경이라고 하죠. 그것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접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식별 감각이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감각, 의식, 인식을 하는 겁니다. 구심신경, 뇌로 들어가서. 그냥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식별된 감각인데 이것이 분별되어지기 이전에 어떤 그런 상황. 이런. 뭔 소리가 들린다 이겁니다. 그 다음, 소리가 들리는구나. 또 소리가 작으면, 소리가 작구나. 뭐 이런 정도의 영역이 알아차림의 영역이고, 분별 이전에 어떤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식별된 감각이 더 진행이 되어지다 보면 차별화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좋아하는 것으로, 또는 싫어하는 것으로, 또는 중립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더 땡기려고 그러고, 더 취하려고 그러고,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은 무관심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되어지면서, 어떤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갈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건화되어지고 비교 판단을 해주면 어떤 괴로움으로 또는 즐거움으로 여러 가지 감정, 인간적인 어떤 인정, 감정적인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어떤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의 영역이 이제 칠정이 되고 여기에 왼쪽의 영역이 사단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원래 착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그 이전에 어떤 사덕이라고 하는 게 인의예지가 있죠. 그것이 움직이게 되면 사단이 나오게 되고 사단이 더 동하게 되면 칠정이 이제 발동이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대승인은 이 차원에서 사단 칠정을 본 것 같고요. 굳이 딱 구분할 수가 없다 하는 이론론의 입장을 고수한 것 같고 태계 위양은 이 차원에서 본 것 같습니다. 분별해서 어떤 우리의 본성으로서 어디에서 마음을 잘 갈고 닦아서 이렇게 칠정을 잘 평정을 해야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분법적인 차원에서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정약용이가 하는 것처럼 이런 이기 이론론을 이렇게 평한 것처럼 태계 이항은 인정적인 어떤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 것이고 기대승의 이 율곡 기대승이가 한창 선배지만은 이제 이 율곡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기 이론론, 이기 이론론을 설명할 때 태계 위항과 이 율곡을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호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곡에 따른 어떤 그런 것들은 이런 영역의 이론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 같고요. 기대승이죠.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련법도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복잡하다면 이걸로 설명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달마대서로부터 1대, 2대, 3대, 4대, 5대, 5조라고 그러죠. 5조 홍인의 제자들이거든요. 신수와 해능이. 이 얘기는 깨달은 이도 사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영상에 아마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스토리가 얘기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자세한 어떤 그런 것들은 말씀드리기가 좀 식상하기 때문에 신수는 이렇게 읊었고 깨달음을 드러내 보아라 하는 홍인 스승의 얘기에 해능은 이거를 보다 보니 원래 일자무식인데 이거를 보다 보니 참 가짠더라. 마음이 명경되고 몸이 보리수냐. 원래 보리는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 또 마음 또한 대가 없는데 아니더라.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댓글이 일고 말고냐 하는 그걸로 반박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수의 이 시구는 태계 유한과 같고 이기 이혼론과 같고 이 해능의 시구는 기대승의 이 율곡의 어떤 이기 이론론과 같지 않겠는가 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점수냐, 돈수냐 하는 그것도 뭐 성철 스님하고 또 어떤 거 스님인가요? 아주 경론을 벌였죠. 그런 것처럼 이기 이론론과 이기 이론론의 경론을 벌였듯이 또 이 사단과 칠정론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경론을 벌였듯이 아마 똑같이 아마 돈수냐 점수냐에 따라 이쪽이 도노 점수가 되겠죠. 이쪽은 도노 돈수. 즉 깨달은 단박에 깨달아서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유지하게 점차적으로 또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의고, 돈수는 단박에 깨달으면 그 이상 뭐 깨달을 게 없다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행 방법도 좀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이론론과 이론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우리 국선도 단전 행공도 도노 점수적인 어떤 그런 수행 방법을 선택하느냐, 돈수적인 수행 방법을 선택하느냐, 그거 이렇게 이제 좀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아마 북쪽에서는 신수의 어떤 영향으로서 개정해를 꾸준히 닦아나가, 즉 계율과 어떤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참선을 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밟아나가는, 그러면서 지혜를 얻어나가는, 깨달음을 얻어나가는 그런 방법이 주로 유행을 했고, 그러나 해능은 이제 남쪽으로 가서 바로 단박에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달은 다음에는 더 이상 닦을 게 없다라는 윗바사나라든가 주시하기, 또는 지금으로 치면 명상, 또 MBSR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다는 거죠. 보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제 이 도표로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도표만 가지고도 좀 집중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지금 기존에 올라간 영상에 일부 좀 설명을 드린 기억도 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단이라고 하는, 즉 12지심, 사양지심, 측은지심, 수호지심에 대한 이것과 어떤 칠정을 분리해서 보는 어떤 이기론이냐, 아니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나로 볼 수는 딱히 구분할 수가 없다는 일기론이냐 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다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또 우리 국선도 단전 행공 어떤 정각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수, 화, 목, 금, 토가 이제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이게 주역에서 나오는 선천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진화론으로도 설명이 되고, 또 우리 수련적으로도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토가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죠. 즉, 여기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딸, 모기, 그 다음에 사위, 그 다음에 이제 오토가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단 이전에 이제 인이예지가 있거든요. 인이예지의 끝이, 끝자락이 이제 12지심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더 발하고 나오고 발동을 하게 되면, 발동이라고 그러죠. 운용이라고 우리식으로는 하지만, 그것이 되면은 희구예노, 즉 감령, 칠정이 나온다는 거죠. 구자는 두려워할 구자입니다. 즐거워 아시겠죠? 노하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애오욕 해서 어떤 사랑,
그 다음에 꺼림, 그 다음에 욕심, 이런 것들이 7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딱히 칼로 못 자르듯이 어떻게 경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이론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5까지 중이 형성이 되면 1에서부터 5까지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하나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이예지로 똘똘 뭉치면 이 토가 하나씩 다 목화토금수의 그 토가 다 환절기 가운데 하나씩 있죠. 그것이 이제 단합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토가. 그래서 우리 뭐 인체에서는 비위장이 되겠습니다만, 비위장의 소화기가 왕성해야 모든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지듯이, 즉 오토가 다 뭉치게 하는 역할이라는 얘기죠. 단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시비지심, 사양지심, 축은지심, 이것이 서로 상대적입니다. 즉 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비지심이 많아지면 사양지심이 적어지고, 수호지심이 많아지면 축은지심이 적어지고 하듯이 서로 상반돼 있다. 왜? 화와 수 또는 금과 목, 이건 상극의 관계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토단 얘기죠. 오토. 여기 앞에 이런 오토, 대신심. 즉 이러한 예의만 있어도 또는 지혜만 있어도 의리만 있어도 또는 인자함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한 예로서 예를 들어서 이 목이 많다 이거죠. 그럼 인자함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자함이 크면 반대로 이 금이 목국토 해가지고 금국목을 못하기 때문에 목이 약하죠. 그럼 의리가 없다는 거죠. 의리가 없을 때 내가 따로 떨어져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고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칠정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본성과 마음과 어떤 칠정을 딱히 구분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론론의 입장이다. 기대승의 이 율곡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가 만들어졌을 때, 그 오토가 또 1, 2, 3, 4, 5에 하나씩 붙으면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되고 9가 되고 10이 되지 않습니까? 이 5는 지금 오토 여기까지가 1차 통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식으로는 이제 정각도에 해당이 되겠고, 저 오토가 만들어졌으면 포용력과 집기 양단의 지혜, 양쪽에 어떤 극단을 잡아서 이렇게 그 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는 거지요. 포용. 그러면 양쪽을 다 극단을 잡아서 양쪽에 뭐 인이예지 어떤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은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중을 통해서 되어지고, 그 다음은 이제 조화가 발휘가 될 때죠. 그래서 이러한 오토가 육이 되려면 제욕에 가서 중심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7이 되려면 세욕에 가서 중심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8이 되려면 명예욕에 가서 중심을 잡아주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여기서 반을 뚝 가르면 이것은 현실 세계, 이것은 이상 세계. 반을 뚝 갈라서 이쪽이 현실 세계, 이쪽이 이상 세계. 그리고 불교의 그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걸로서 풀이를 해 보았을 때는 이런 육식의 현실 세계의 어떤 속죄라 그러죠. 이것이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면은 그 잠재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도출하 이를 시행한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체지체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밑에는 실체사고, 여기 체지체능에서 이제 생각이 뭔가 실체가 보인다는 거죠. 아까 그 외부의 어떤 보이는 어떤 감각신경으로 외부 정보를 보는, 이거구나 저거구나 하는
그 분별하기 이전의 여기 상태가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부분에서는 이론론적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게 되면 이거를 인식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분별이 이제 되어져서 이렇게 뭔가 좋은 것은 뭐 더 가지려고 그러겠고 싫은 것은 더 배척하려고 그러겠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은 무관심하게 되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쌓이기도 하고 또는 풀어지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속죄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것이 6식, 7식, 8식, 9식 이렇게 제색, 명. 명예욕이 제일 강하죠. 보면 실체. 마지막에 모든 우리 인간은 명예로 살고 명예로 죽기도 하거든요. 자기의 어떤 그것이 바로 이제 뭐 실체 사고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가치 사고, 불만 사고 이걸 조금 세워놓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부분이 이상 세계의 그 원인과 결과와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실 세계의 결과가 되고 원인이 되고 이 현실과 이상 우리 국선도식으로 한다면은 어떤 그 머리와 어떤 대뇌와 복뇌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아니면 대뇌와 복뇌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균형이 맞춰진다면 이러한 형태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주체성으로. 주체성도 내적인 주체, 외향적인 주체, 내향적인 주체 이렇게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질 아는 거에서 여기서는 알아차림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알아차림의 영역 했을 때 그 다음에 알아차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체지, 체능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체 가운데 중화란 얘기죠. 즉 집중과 조화의 어떤 중간적, 초월적 경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 국선도에는 그대로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어떤 분별적인 어떤 이기 이온론과 분별하지 않는 알아차림의 영역이라고 하는 하나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이기 이론론이 동시에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까지는 이익이 이론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그 다음에 6, 7, 8, 9까지는 이익이 이론론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6, 7, 8, 9식이라면 여기가 10식 정도 어떤 그 완성의 어떤 제2차 통일로서 어떤 무국이 아닐까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대립되어지고 서로 경론을 벌이는 과정에 한 일화로서 어떤 그 무신론과 유신론이 지금까지 우리의 인간 역사의 싸움이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한 두 부족이 유신론과 무신론의 두 부족이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서 100일 동안 고립된 그 동굴 속에서 토론을 시켜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보자. 그래서 가장 두 마을의 어떤 대표자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일 뒤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 유신론자는 무신론자가 돼 있고 무신론자는 유신론자가 돼 있더란 얘기죠. 우리의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서로 상반된다.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여기가 의식이고 여기 밑에는 무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별적이고 또 통합적이고 이런 것들이 서로 속마음과 겉마음과 같다는 얘기죠. 손바닥과 손등과. 그래서 이렇게 그 기대승리와 어떤 태계 위양이 8년 동안 경론을 벌이다 보니 나중에는 서로 비슷해졌다는 거죠. 서로 주장하는 것이.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계 위양은 자기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한 것을 약간 완화시켜서 좀 이론론 쪽에 가깝게 수정을 했고
기대승인은 이러한 그 학문을 대하는 어떤 그 태계 이황을 존경한 나머지 약간 자기의 이론론적인 입장을 조금 또 이론론적인 입장으로 조금 수정을 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내가 아니야 하다 보면 그래 긍정을 하게 돼 있고 긍정을 하다 보면 또 부정을 하게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실에 있어서 문제가 여기에 불만사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렇게 그냥 멀리 떨어놓고 입체적으로 저 시공간을 좀 분리시킨 어떤 대립적인 거에서 갈등에서 좀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구나 뭐 좀 무슨 일이 있으면 끝에다가 구나만 붙이면 약간 시공간을 좀 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분별심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도 뭔가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남아있던 것들이 응어리가 있다면 겠지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그러다 보면 이런 감사하구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하 하는 어떤 깨달음이 즉 나 하자에다 아래 하자도 될 수 있고 나를 내려놓는다 하는 그런 걸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국선도 단전 행공의 통기법에서 이런 인맥과 동맥을 자괴시키는 그런 걸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즉 동맥은 어떤 대내적인 어떤 인맥은 동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즉 이상과 현실을 어떤 통일시킬 수 있는 즉 이론론과 이론론을 좀 융합해서 초월적인 경지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수행법이 국선도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국선도는 이기 이론론과 이기 이론론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맥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런 구나 개치를 통해서 가다 보면 인맥의 어떤 감사 또는 어떤 깨달음까지 초월적 경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고 즉 시간과 공간을 좀 벌려서 자유로운 어떤 자유로움으로 이렇게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국선도 단전 행공 안에 이미 이기 이론론과 이기 이론론이 내재되어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도노 돈순이 도노 점순이 하는 또 유신이니 무신이니 하는 그런 것들을 대립적인 것으로 이렇게 경론을 벌여서 갈등과 범민 어떤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그런 분별의 세계를 넘어서 통합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수행 방법이 실천적으로 국선도에는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